안녕하세요. 김명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북미 이민 직업의 세계 3편 잡 구하기 캐나다 편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그 잡을 구할 때 어떤 그 팁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 구독자가 캐나다를 이제 정착하려는 분도 계시고, 미국에 정착하려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뭐 다각적으로 제가 이제 그 구독자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제 경험이 이제 미국과 캐나다를 이렇게 양분하고 있어서, 일단은 지난 시간에는 미국 편에 대해서, 미국에서 있었던 제 경험에 대해서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캐나다 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분야로 이제 10년 이상을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데이터도 많이 축적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잡을 구하고, 이제 이런, 이제 저기, 자기 진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직업의 세계 세 번째 그 시리즈로 캐나다 편은 캐나다에서 잡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가 잡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캐나다에서 잡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일단 뭐 저기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잡도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인구는 3억 3천 명이고요. 한인이 255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 규모는 22,321 트릴리언이고요. 대략 한국과 이제 캐나다 10배 이상의, 그러니까 10배 가까이, 그리고 그 이상의 그 경제 규모입니다. 이게 GDP이고요. 미국 1인당 국민 평균 소득이 67,426. 그 올해 추정치고요. 캐나다 1인당 국민 평균 소득이 52,144. 한국 인구가 이제 55,170만 명에 국민 평균 소득이 46,457.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캐나다 인구가 미국 인구의 10분의 1인데, 그만큼 미국은 잡이 많다는 얘기고요. 또 한인 커뮤니티가 255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관련된 잡도 많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제 46,457이면 거의 이제 그 선진국 배열에 이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하고 한국이 이제 갭이 컸는데, 이제 갭이 많이 줄어든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비해서도 예전에 뭐 국민소득 만불 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4만 불일 때 거의 4배 차이가 났는데, 이제 이 폭이 많이 좁혀졌고요. 실제로 그 이민 계층도 그 IMF 전인 90년대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그때 비교하면 이제 그 지금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그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 생활 수준도 그때와 달리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사람 사는 데는 다 잡이 있습니다. 뭐 캐나다에 캐나다 잡이 있고요. 미국의 인구 비례도 잡이 있고 다 잡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뭐 캐나다에서 잡을 잡든지 미국에 잡을 잡든지 어떻게 이제 어프로치를 하는 접근을 해서 잡을 잡는다는 것까지의 제가 이제 경험과 이제 노하우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한인 구직 사이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캐나다 토론토는 이제 650만 명의 이제 광역 토론토를 포함해서 650만 명의 인구가 있고요.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죠. 650만 명이고요. 한인 인구가 여기에 그 1%, 6만 5천 명이 일단 여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LA 인구는 이제 인구 1,900만 명이고요. 이거는 광역 LA,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포함을 한 거고요. 여기 한인 인구는 35만 명으로 약 그 3%? 네. 그러니까 저기 35만 명 정도가 이제 일단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뭐 주말에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 분,
이렇게 해서 뭐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 모집, 이거 캐나다 토론토 사이트였고요. 뭐 오른쪽에는 페인터 구함, 뭐 이런 이게 공식적이지 않고 이제 파트타임 뭐 이런 잡을 통해서 이런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지난 시간처럼 이제 제가 그 workingus.com 같이 미국의 그 전문직 이제 채용 사이트 이제 그런 데 가서 보시면 잡이 이제 나열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한번 이렇게 사이트 보시면 지난번에 workingus.com 이렇게 미국에서 소개를 시켜준 적이 있는데, 여기 잡 포스팅에 보시면 뭐 정규직 경력 어시스턴트 어카운팅 매니저 모집 중입니다. 이렇게 저기 이화 아메리카 세일즈 매니저 얼번 힐 알래바마 어시스턴트 퍼체싱 매니저, 이렇게 좀 잡 이제 한인 한국 기업이 이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일례로 여기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제 리밍턴 잡뱅크 홈사이트 웹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그린하우스 워커라고 있어요. 한 번에 14불 25센트가 9월 30일부터 미니멈 웨이지 온타리오 인상되는데 14.25리 20명을 뽑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20명을 뽑는데 지원을 하면 이제 한번 이게 이렇게 걸려가지고 채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 뭐 그린하우스 워커 호프 레인 팜, 이게 큰 팜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13명을 뽑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뽑는 데는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린하우스 워커 피나클 에이컬, 여기서 12명이 뽑네요. 그래서 일단 저희 지역에는요 채용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저희 그린하우스 워커라든지 이제 웨어하우스 워커들 엄청나게 채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와서 이제 여기 보시면 리밍턴 프로듀스 팜도 13명을 이렇게 뽑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으로 이렇게 잡을 구하기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필리뷰 팜에서 이제 4명 뽑고요. 아무래도 이제 적게 뽑는 데서 지원해갖고 이제 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제 그 확률적으로요. 여기 보면 그린하우스 워크 다 이번에 올린 거고요. 지금 사람을 뭐 저희 지역에서는 이 그 영주권 신청 직종인 인디맨들을 엄청나게 일단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론토로 한번 가볼게요. 토론토로 이렇게 가보시면 리리게이션 리갈 어시스턴트, 사무직이죠. 55,000불에서 60,000불 한 명 뽑아요. 템포러리 워커 어사인먼트, 이거는 임시직이고요. 그리고 텍스 러 클락, 이것도 한 명 뽑겠죠. 그쵸, 한 명 뽑는 거 템포러리 워커 어사인먼트 다 임시직으로 이렇게 많이 토론토 많이 뽑고 있고요. 여기 그 토론토나 이제 런던 이런 부분은 다 이런 사무직이 많기 때문에 또 한 명 뽑아요. 이런 데서 이제 저기 여러 명의 그 면접을 거쳐서 이제 채용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력서를 내야 하겠어요. 쿡 주방 뽑는데 이제 한 명 뽑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토론토 주변에서 이력서를 뭐 한 100개, 500개 막 이렇게 넘겨야 이제 채용이 되겠죠. 이제 미트클럽 슈퍼마켓에서 한 명 뽑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그 얼마나 많이 뽑는지를 이제 검색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여기 윈저 이제 보시면 윈저가 이제 리밍턴에서 이제 50km 정도 북쪽으로 이제 가는 이제 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윈저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관련 공업 도시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팩토리 헬퍼, 이제 프로스텝, 그러니까 에이전시를 통해서 5명을 임시직을 이렇게 뽑고 있죠. 다이셀을 여기 또 에이전시를 통해서 2명을 이렇게 뽑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잡을 이렇게 구합니다. 이제 뭐 보시면 저희 리밍턴의 농업 지역하고 이거는 이제 SAW 오퍼레이터, 메탈 패브리케이션 2명 뽑고 있죠. 그래서 이제 2년에서 3년 경력이 이제 필요하고요. 뭐 경력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영어에 좀 이렇게 자신이 없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리밍턴 이 지역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잡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잡을 저희 지역에서 뽑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60명 여기 그런데 퓨어 플레이버는 60명을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캐나다 분석, 사람 사는 데는 다 잡이 있고 어느 지역에서
이제 그 현지인 그 캐네디언이 아닌 그 외국인들을 많이 뽑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을 때 잡을 빨리 잡아야 되겠다. 캐나다에선 잡이 안 구해지네. 근데 그런 사무직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밑바닥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천천히 기초를 다지면서 자기 잡을 만들어냈을 때 채용 담당자하고 인터뷰를 봤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채용 담당자가 이 사람 제가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 정도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채용이 되죠. 도시 선정이 있는데 이제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로 나뉩니다. 이제 예를 들면 대도시는 토론토라고 가정을 하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인구가 이제 거의 460만 명 가까이 되죠. 중소도시인 이제 런던,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뭐 인구 한 70만에서 광역까지 해서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중소도시라고 분류하고요.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윈저라든지 뭐 광역 윈저도 이제 4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리밍턴 같은 경우는 이제 5, 6만 명이기 때문에 이 소도시라고 할 수 있다. 대도시는 이제 생활비나 물가, 집 임금이 이렇게 비싸고 임금도 물론 조금 더 주겠죠. 예를 들면 뭐 HR 매니저가 이제 그 여기 리밍턴이나 윈저 이 지역에서는 뭐 8만 불, 9만 불이 이렇게 시세면 토론토에서는 뭐 10만 불에서 12만 불도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 이제 집값이 뭐 40만 불에서 50만 불 하는데 토론토는 이제 똑같은 집을 이제 똑같은 이제 뭐 크기의 집을 사도 이제 1.2 밀리언 12억 가까이 이렇게 한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의 이제 프리미엄이 일단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50만 불짜리 집을 살 때 이제 뭐 10만 불 가지고 40만 불을 모기지 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1.2 밀리언짜리 집을 20% 이제 다운페이해서 24만 불을 이렇게 다운페이 해가지고 이제 저기 1 밀리언을 모기지 하는 거하고 그거는 이제 1 밀리언 모기지 할 때는 뭐 한 달에 뭐 4,500에서 5,000 불 가까이를 계속 그 모기지로 이제 25년간 내야 되고 이제 30만 불 모기지 40만 불 모기지 했을 때는 뭐 한 달에 2,400불씩 뭐 25년 이렇게 내야 된다는 그런 이게 차이가 있겠죠. 혼자 싱글이라면은 이제 대도시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방도 룸도 쉐어하고 이제 작은 이제 집을 구해서 큰 경험을 쌓고 이제 뭐 나중에 거기서 계속 정착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소도시로 다시 와도 되는데 일단 그 소도시로 갈수록 이제 그 로컬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소도시로 갈수록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그 밑바닥부터 해서 올라간지를 많이 이제 보게 되고 대도시로 갈수록 이제 처음에 바로 이제 사무직을 잡아서 이제 만약에 이제 현지에서 이제 잘하고 이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이제 그런 뭐 경험을 거쳐서 이제 뭐 사무직 그 인턴이라든지 뭐 이런 경험을 거쳐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사무직으로 자리를 잡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시 선정을 잘 하셔야 되겠죠. 여기 레이벌 마켓의 이제 지역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IT 테크니션으로 이제 취업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 윈저에 있는 세인클리어 칼리지나 런던에 있는 펜셔 컬리지 뭐 이런 데를 그다음에 뭐 매니토바, 뭐 사스캐추안, 뭐 BC주 이렇게 가겠죠. 제가 여기 온타리오 지역으로 이제 국회에서 이제 IT 테크니션의 이제 그 잡을 지금 현재 오늘 날짜 9월 25일 날짜로 26일 날짜로 이제 온타리오 전체에서 IT 잡이 이제 76개를 잡뱅크에 공시를 했습니다. 토론토 지역에서 76명 중에 60명을 뽑아요. 그리고 오타와에서 4명, 해밀턴에서 3명, 윈저에서 3명, 그 다음에 킹스턴, 런던에서 1명씩입니다. 그러면 런던에 있는 펜쇼 칼리지를 졸업을 하고 이제 런던 지역에 있는 IT 테크니션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요 지금. 근데 전체에서 한 명 뽑는데 과연 여기서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토론토로 가셔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윈저는 이제 3명을 뽑는데 IT 테크니션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죠. 제가 IT 매니저층도 이제 그 부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IT라고 하면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프로그램 짜고 뭐 개발하고 뭐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IT 텍이라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엔드 유저 서포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뭐 컴퓨터가 한 50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트러블 슈링 하면 그 티켓을 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고쳐주거나 아니면 컴퓨터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하거나, 특히 이제 주변 뭐 랜 같은 경우 이제 회사에 있는 모든 이제 인터넷망을 다 이제 케이블 연결하고, 이제 뭐 저기 일렉트리션이라든지 이제 일렉트리션이 이제 케이블 연결을 다 하면, 물론 좀 작은 회사들은 이제 그 IT 테크니션이 사다리차를 배워가지고, 사다리차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그 사다리차 강사 자격증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기 에어리얼 워크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사다리차 운전도, 사다리차하고 이제 그 뭐냐 붐, 이게 이제 이렇게 킹 사다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차라든지 아니면 시저 리프트 이렇게 카트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운전하는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이제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IT 테크니션들은 이제 워킹 해야 되니까 위에서 높은 데서 일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은 PoE 스위치라든지 그다음에 허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선을 깔고 그다음에 연결을 하고 IP를 찾고, 뭐 동적 IP라든지 뭐 DHCP 뭐 이런 것들을 뭐 다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IT 테크니션의 기본이죠. 이제 선을 깔고 이제 연결하고 그런 스위치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만들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게 이제 IT 이제 기본적인 직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론토 쪽에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캐나다 전체 이 잡이 지금 현재 336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NOC 2171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영주권 지원을 하려면 뭐 저기 나이가 젊은 경우에 1년 저기 일을 해가지고 뭐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40대, 30대, 40대, 50대 돼가지고 자기 한국에 있었던 그 IT 경력으로 이제 취업을 하신다고 할 때 보통 이제 주정부 이민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프리베일링 웨이지의 미디안 웨이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저희 윈저 보시면은 37불 21달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런던 지역에는 40달러, 그 다음에 토론토 지역에는 38.94를 받아야 주정부 이민 스폰서 이민을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많은 정보를 보시고 IT 직종에 취업을 잘 된다더라 라고 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이 37불 74인 이제 미디안 웨이지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퀘스천 마크를 이제 드립니다. 일단 IT 테크니션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제 사다리차 뭐 그런 데 올라가서 랜 깔고 케이블 연결하고, 그다음에 뭐 직원들 이제 그 새로 입사하면 프로그램 깔아주고 서버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 뭐 데이터베이스 작업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IT 매니저는 일단 이제 직원들이 이제 뭐 휴가를 가면 이걸 본인이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IT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기본은 이제 하드웨어 조립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 50대 컴퓨터 50대가 너무 노화돼 가지고 컴퓨터를 바꾼다. 뭐 SSD 뭐 저기 미케니컬 하드를 뭐 SSD로 바꾼다. 그러면 뭐 클론 뜨고, 그래서 이제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네트워크 설정하고, 그다음에 회사 아웃룩 그 익스체인지 서버 설정하고. 제가 이게 IT를 직접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하셔서 IT 매니저까지 올라가시면 이 급여 37점, 글쎄요, 저희 그 민저 지역의 마켓, 이거 매니저 마켓이 한번 이거를 40으로 곱해 보겠습니다. 37.21 곱하기 40 곱하기 52 77,000, 78,000인데요. 뭐 매니저 정도면 7만 불에서 8만 불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프리벨링 웨이지의 미디안 웨이지는 IT 매니저가 됐을 때, 그러니까 자기 밑에 IT 테크니션이라든지 IT 어시스턴트 이런 그 두 가지 그 하위 직급이 있는데, IT 테크니션과 IT 이제 어시스턴트를 다 관리할 수 있는, 대략 한 4명에서 5명, 적게는 2명에서 3명을 관리할 수 있는 IT 매니저가 됐을 때,
이 미디언 웨이지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IT가 관리하는 부분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의 ERP 서버 같은 것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팜에서 이제 매니저로 있을 때는 뭐 그때는 뭐 홀티맥스, 프리바 뭐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 nav 뭐 이런 프로그램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매뉴팩처링 제조업에 있을 때는 뭐 SAP라든지 오라클, 그다음에 뭐 저희 지금 쓰는 뭐 이런 그 ERP들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맞아야 돼요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직종에서 이제 일했던 IT들은 자동차 직종에서 일했던 IT 그 테크니션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 업무가 굉장히 이제 많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오게 되면 일단은 좀 일단 같은 직종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팜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런 IT들은 이제 굉장히 그 팜이 이제 에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런 케이블들을 이렇게 넓게 막 300m 막 이렇게 연결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일단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IT 테크니션이라도 예를 들면 뭐 학교 다니면서 팜에서 그냥 일반 근로자로 일했다고 그러면 뭐 선호하죠. 왜냐면 이제 내가 아는 분야고 이제 그 분야에서 IT 쪽으로 이제 세부 전공을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직종 그 뭐 HR을 뽑든지 뭐 IT를 뽑지 구매를 뽑든지 일단 같은 분야에서 일을 계속 해왔던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업에서 공장으로 옮길 때, 뭐 저는 이제 양쪽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제가 그 기간을 나눠 가지고 타워 업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농장, 처음에 농장,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자동차업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여러 가지 그 경험을 양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를 이제 그 제조 경력을 바탕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3년 6개월째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착은요, 일단은 저희 채용 담당자가 사람들을 뽑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미 정착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보다는 현지에 그냥 아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일단 먼저 뽑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저희 그 번호가 519 뭐 3126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핸드폰은 뭐 226 226에 뭐 347에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면 토론토 번호 647이나 뭐 906이나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로컬이 아니고, 이제 그리고 또 뭐 자기 주소가 막 놀스욕, 토론토, 뭐 미시사가, 밴쿠버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 뭐 여기 와서 정착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을 뭐 진짜 못 뽑았으면, 예를 들면 뭐 IT 매니저다, HR 매니저다, 오퍼레이션 매니저다, 이런 잡들은 굉장히 회사에서 골라서 이제 바로 투입해가지고 매니저를 거의 트레이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경력이 이미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아니면 이제 그 매니저가 나갔는데 이제 어시스턴트 매니저가 이제 그 잡을 이제 승계받는 경우는 이제 별 예외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매니저 직급을 매니저나 이제 디렉터 직급을 뽑을 때 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만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컬에서 잡을 못 구했을 경우에 이제 그 지역을 넓혀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뽑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뭐 엔트리 레벨 같은 경우는 거의 로컬을 뽑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을 잡아서 뭐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잡을 잡아서 이동을 해서 뭐 집을 구하더라도 일단 90일 수습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초반에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그 도전을 받으실 겁니다. 뭐 주변에 내가 높은 직급으로 이렇게 왔는데 밑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내가 이 잡으로 왔는데 내가 이 잡에 대해서 잘 모른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수습 기간이 정리가 되고 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잡을 잡았다고 이제 뭐 도시를 이동을 해서 뭐 집을 사고 아니면 집을 1년 렌트를 하고, 그게 조금 위험을 할 수가 있어요. 가족이 옮길 때는 학교도 옮기고 막 다 옮겨야 되는데, 막 정착을 다 했어요. 근데 뭐 90일 뭐 안 돼서 회사를 나가야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잡을 구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레이버 마켓에 이제 증속되어 있는 경우는 이 이제 레이오프가 이제 되거나 아니면 이 회사를 정리가 됐을 때
다른 스폰서를 받지 않으면 신분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를 배우자가 다니는 상태에서 오픈 퍼밋을 받는 게 어떻게 보시면은 더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게 저기 보통 저희 이제 어시스턴트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력서를 추려갖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올려주는데, 그럼 이름은 이제 부르기 쉬워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기 이름이 한국 이름인데 되게 길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르기가 일단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뭐 존, 뭐 명진,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들네임으로 쓰고 다음에 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쉽게 일단은 이력서를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저기 뭐야 그 이력서에 이제 캐네디언들이 이제 아니 미국인들이 이렇게 쓸 때 뭐 자기 이름이 캐서리나인데 뭐 케일이라고 쓰거나 뭐 존이 데이빗인데 데이브라고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줄여서 쓰고 일단 자기 본명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이름을 거기서 바꾸고 닉네임을 앞에 뭐 이력서에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자기가 이제 직접 이제 구직을 해서 바로 이제 채용이 되는 거 아니면 일단 여러분들 지역 에이전시를 많이 활용을 템포러리 스태핑 에이전시라고 그러는데 지역 에이전시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일단 그 들어가기 어려운 잡들은 다 이렇게 서칭을 해가지고 저 회사에 와가지고 이제 직접 고용을 이제 하기 때문에 지역 에이전시를 일단 구직을 하셔가지고 그 여러 에이전시를 돌아다니시면서 이력서를 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뭐 에이전시 소속으로 있다가 3개월 후에 이제 정직원이 된다든지 뭐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하세요. 뭐 회사에서는 이게 공백 기간이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IT 뭐 직종을 구하는데 지금 여기 잡이 팜밖에 없어요. 그러면 팜에서 일하세요. 일하시고 계속 일을 하시다가 거기서 뭐 기회가 돼서 거기서 IT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얼마든지 그 저기 뭐야 잡은 바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시고 다니세요. 캐나다 펜션 플랜은 불이 패스로 이제 연금을 주지 그거 뭐 5만 불 받든지 뭐 10만 불 받든지 50만 불 받든지 받는 금액은 그 불이 패스로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계속 연결을 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중요하지 뭐 어떤 일을 했다는 게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일단 공백 없이 일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주변 도시에 적응을 하셔야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이 도시를 이제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이 도시에 이제 아주 적응이 잘 됐을 때 그 다음 인터뷰도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잡을 위해 도시를 이동했을 경우 수습 기간이 끝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장기 임대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가족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 저희처럼 뭐 아이가 이제 셋 있고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잡을 위해서 토론토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제가 2달 만에 잘려가지고 집 계약한 거 다 날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갈 데도 없고 참 난감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혼자 가서 있다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이제 가족들을 불러들이는 경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리밍턴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에어비앤비 가니까 이제 캐스메오라고 투베드룸에 원베드 그 다음에 3명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원래 2,000불에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렌트가 잘 안 되는지 숙박을 이제 그 700불로 확 다운을 시켰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데서 단기 임대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식도 좋고 좋은데 저희 동네도 워낙 관광지다 보니까 데이즈인 같은데 한 달 빌리는데 4,666불이에요. 물론 조식은 매일 주고 시트도 갈아주고 참 좋긴 한데 이 비용이 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 이틀을 뭐 여기 그 저기 뭐 한 달에 하루에 이제 100불 정도 하니까 하루 이틀을 이제 이걸 그 호텔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를 이렇게 일단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네 렌트를 이렇게 알아보거나 그러면 되겠죠. 이력서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으로 만드세요. 뭐 여러 장 쓰고 뭐 경력 쓰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작업 기술서가 있어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옛날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1998년도에 일을 했는데 그때를 제일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최근 거를 밑으로 내리는데 이제 북미는 이제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거를 제일 위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키워드를 쓰고 이렇게 간결하게 이제 쓰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15 years of working in diverse workplace environment assisting human talent to achieve their potential. Experience developer and implementer or leadership training program for private and educational business. Accomplished professional in providing human resources management, talent acquisition, orientation, onboarding, and progressive discipline and performance appraisal, succession management, wellness program, and WSIB and non-occupational disability claims. An experienced temporary foreign worker consultant working with the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labor market impacting assessment, IRCC, work permit and visa in the agriculture industry.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다 네 줄로 요약을 했는데요. 제가 이 요약이 된 걸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저희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거가 딱 바로 요 네 다섯 줄로 나옵니다.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실무로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한 질문 3개, 4개로 다 파악을 합니다. 물론 이력서에서 먼저 파악을 하죠. 이렇게 말을 써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경력이 밑에 보시면 버거킹, 이제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제 생클레어 칼리지를 이제 2017년에서 2019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대학을 칼리지를 갓 졸업한 학생이죠. 버거킹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을 일했고, 그다음에 맥도날드에서 일단 3년을 이제 매니저로 일했고, 팀월튼에서 1년 정도를 제너럴 매니저로 일했고, 그래서 일단 그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많은 경험을 하고 사람들도 관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2019년도에 졸업을 했고, 이제 2019년도 보통 4월, 5월에 졸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2020년 3월에 어려운 시기에 취업이 됐네요. 그래서 2019년 20년 3월에 아마 12월에 졸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캐피탈 스태핑 솔루션 잉크라는 데에 이제 HR 직원으로 이제 어시스턴트로 이제 리크루터로 이제 취업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을 이쪽 레스토랑, 버거킹, 맥도날드, 팀월튼 직종에서 6년을 꾸준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다음 잡인 이제 자기 공부와 자기 잡과 이 엔트리 레벨에서 이 사람들이 훨씬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런 직장 경력이 없고 바로 이제 이 일을 시작한다면 저는 이 사람을 뽑지, 아예 경력이 없는 사람을 아무리 인터뷰를 이름을 말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인터뷰가 잘 안 돼요. 자기 일한 경력이 있으면 인터뷰가 굉장히 자기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자신감 있고 인터뷰가 잘 되겠죠. 그러나 이제 대학교 졸업했고 그냥 공부했고 그리고 바로 이제 나간다 그러면 여기 그 갭이 현지인들과 비해서 5년, 6년이 이제 뒤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왼쪽에 보시면 역시 세인클리어 컬리지를 2011년 3년까지 나왔고, barback, bustle promotion, clean entire bar, restock supplies, bring bartenders alcoholic bottles. 그러니까 주류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고요. 웨이트리스로 이제 슈퍼스타 이런 데서 이제 2011년, 2012년까지 일을 했고, 학교 다니면서 계속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프런트 하우스 스태프로 클린 트래시 비니스 테이블 스윕 레스토랑에서 자기 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일을 했고, 그 다음 잡인 파크 리더에서 퍼레이드 어디언스 컨트롤에서 조금 이제 높은 잡, 이제 사람들의 이제 공원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잡을 이제 올랜도 플로리다에서 했고, 그다음에 트래블 컨설턴트로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전공이 이제 트래블 에이전시 이제 투어리즘이니까 2013년 졸업과 동시에 이 사람은 관련된 잡을 잡았어요. 그래서 5년 정도 여행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큰 회사 로버트 큐 트래블이라는 공항버스 이제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 provide brochures and information to client, discuss client requirement and advise suitable. 이거는 더 큰 회사에서
그 트래블 에이전시의 그 오피스 잡을 이제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어 패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인들 영주권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과 그 자녀들 어떻게 이제 그 컨설팅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설계를 해야 될 것인지는 제가 유튜브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원 방법은요. 저뱅크, 인디드, 몬스터, 워크폴리스, 뉴스, 로컬 뉴스페이퍼, 로컬 에이전시로 이렇게 있고요. 저희 지역인 리밍턴만 보더라도 에프리아 잉크, 그린하우스 어소시에이트, 그린하우스 잡이 뭐 여기 거의 뭐 5,000개 이상 뭐 그렇게 있을 정도로 지금 이쪽은 그냥 와서 이사 오시면 이쪽 지역의 잡은 이제 그뭐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는데 물론 바로 이제 지원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캐나다나 미국 사회가 네트워크 사회다 보니까 이런 잡을 뽑을 때도 이렇게 많이 뽑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캐나다에서 일한 경력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그 추천이 이제 별로 이제 추천서를 이제 관련된 거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아니 이력서가 100개, 500개 들어왔을 때 내가 눈에 딱 띄는 이력서를 먼저 보고 뽑지 뭐 그냥 좀 생소한 이력서를 보고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지원이 어려울 때 로컬 용역 에이전시를 활용을 해서 에이전시로 용역 소속으로 일단 들어가서 경력도 쌓고 이제 이력서에 이제 내용도 채우고 그럼 직접 인터뷰를 했을 때 뭐 에이전시에서 한 일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인터뷰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략을 세워서 물론 여기에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전략은 뭐 개인 개별 상담을 하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본인의 그 맞춤 설계를 해 드리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캐나다에서 그리고 혹은 미국에서 이게 직업을 알선을 이유로 그러니까 고용주 알선을 이유로 금전적인 대가를 취득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LMIA 이제 지원할 때 뭐 이렇게 거기 그 벌금도 맞고 그다음에 퇴출당한 그런 고용주 리스트가 있는 정부 사이트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지원도 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구직의 팁은 무조건 캐나다 경험을 쌓아라. 캐나다 학력을 쌓는 것이 가장 빨리 자르지 않는 지름길이고요. 구직하면서 일하고 있을 것, 로컬 에이전시, 눈높이 낮추면서 계속 일하기, 공백 없이. 나는 한국에서 대기업에 다녔어요. 삼성, LG, SK 뭐 이런 대기업에 다녔고 나는 이런 농장에서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예,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물론 영어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경력도 풍부하시고 그 다음에 멀티내셔널 컴퍼니 그러니까 뭐 해외 경험도 많으셔가지고 오시자마자 이 현지에서 바로 정착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랭귀지 배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컬처럴 셔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그 현지에서 바로 이제 투입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면 여러분들 눈높이 낮추셔서 거기서부터 이제 경험 쌓아가시면서 차근차근 올라가셔도 돼요. 키워드 잘 쓰고 이제 저희가 또 이력서를 많이 받다 보면 키워드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잘 쓰고 그러니까 저희 어시스턴트는 제가 이런 사람을 뽑아라는 그런 명령에 의해서 그 이력서를 뽑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높은 사람이 HR에서 높은 사람이 매니저나 이제 디렉터들이 아니면 바이스 프레지던트들이 이력서를 직접 고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현지인들 보통 어시스턴트는 이제 그 캐나다에서 자란 미국에서 자란 이제 현지인들이죠. 그 친구들이 봤을 때 이력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력서를 뽑을 수 있을 거기에 이제 들어오려면 그만큼 이력서를 한 장에 간결하게 잘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커버레터 잘 쓰고 자신이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국제 학생이라면 잘할 수 있는 공부를 하기. 자신의 정착지의 졸업 후 관련 잡이 많이 있어야지. 미리 노동시장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진로 설계를 받아서 다만 다만 한 달이라도 허송세월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설계를 받을 수 있다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희 그 학교가 4월 말에 이렇게 끝이 났어요. 4월 말에서 이제 5월 말에 이제 끝이 났는데 지금 그 4월 말에 학교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워크 퍼밋을 이제 그 포스트 그레이지트 워크 퍼밋은 이제 1년 또는 3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그 3년의 시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월이 지났으면 바로 이제 직장을 다닐 기간이 있는데 아직 5개월 동안 잡을 자기 관련된 영주권과 관련된 잡을 못 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잡을 못 구했다. 이센셜 저희 코로나 시대에 저희 그 GM 뭐 크라이슬러 이런 관련 자동차 회사들도 다 2달, 3달 이렇게 셧다운을 했는데 뭐 심지어는 4달씩 셧다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단 안 하는데도 아니면 사람을 엄청 줄인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농장 지역은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지금까지 농장은 뭐 바쁘면 바빴지 한 번도 그 사람이 제대로 다 채워져서 그게 사람을 다 채워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졸업하고 관련 잡이 많이 있을 거 노동시장 검색했을 때 이 그 농업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분야는 저희 다 자동차도 이센셜이고 농업도 이센셜이에요. 전부 다 이센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이 많이 필요한 직종이고 코로나와 관계없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는 그 OEM이 그 셧다운하면은 뭐 할 수가 없지만 뭐 농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뭐 전문가에게 진로 설계 받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이제 5개월 동안 그냥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본인이 그 자기가 스스로 찾아갈 수 없으면 설계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비자 상황인데요. LMIA는 그 고용주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뭐 가족을 다 데리고 왔다 그렇게 되면 이 고용주하고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면 레이오프가 되면 일단은 그 다른 회사로도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폰서가 되기 전까지는요. 지금 현재 그 66일 그 국경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LMIA 지금 시작하면은 66일이 그 수속 기간이 걸리고 그 신문 광고하고 이제 고용주 조건을 채우는데 지원 조건을 채우는 30일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개월 플러스 취업비자 받는 데까지 이제 7, 8개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취업비자 받는 데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거기서 자연적으로 받는 그 오픈 퍼밋 그 포스트 그레이지트 워크 퍼밋을 할 수 있는 학생 신분이 지금 많이 유리한 거고요. 지금 코로나가 뭐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2년짜리 이상 그 학업을 하고 비자를 이제 취업 비자를 길게 받아두는 것이 여러분들 영주권 지원하는 상황에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인 이제 세인클레어 칼리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캐나다는 유럽식 사회주의 시스템 도입 후 유학 후 이민을 통한 다양한 이민 기회, 유학 후 이민 1년제는 간병인, 퍼스널 서포트 워커, 학사 후 비즈니스,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앤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어카운팅 앤 휴먼 리소스스 그다음에 로지스틱스 뭐 이렇게 있고요. 오피스 실무, 오피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의무 기록, 메디컬 레코드, 그다음에 용접, 웰더, 전기기사, 일렉트리컬 테크놀로지스트, 그다음에 그 배관공 플러머 이런 게 다 1년제고요. 3학기 속성으로 이제 그 1년에서 2년짜리 이제 그 1년 반을 일하면서 방학 없이 하는 3학기 속성은 헤어 스타일리스트, 그다음에 캐나다 보더 서비스 에이전시 에이전트, 유아교육, 그다음 유아교육도 그 3학기 속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제가 유아교육 3학기 속성은 크게 이제 추천하지 않는 게 일단 유아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어린애들을 다루는 그런 그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실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코어 프로그램이 있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학교만 딱 졸업하고 이제 바로 취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코업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관리를 하고요. 피부관리사, 그다음에 특수교육사, 법무사, 이제 여기 파라리갈인데 3학기 하고 한 학기 코업이 있고요. 2년제에서 4년제까지 세인클레어 칼리지는 이제 그 학사 과정까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영주권, 연방정부 영주권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졸업 후 1년제 1년 취업비자 나오고 2, 3년제는 3년 2, 3년 취업비자가 나오고 학기 중 20시간 방학 동안 풀타임 가능했지만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이센셜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8월 30일까지 풀타임을 학기 중에도 허용을 했었습니다. 노력에 따라 학비 및 생활비의 대부분을 충당 가능한 것은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제 경험으로 의하면
1년에 한 12,000 이제 1년 내내 이 뭐 풀타임 파트타임을 다 컨비네이션해서 일하면 12,000불에서 15,000불 정도는 벌었었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방학 동안에 뭐 이렇게 잡을 하나 풀타임 하고 파트타임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럴 경우에 한 달에 뭐 3,000불, 3,500불씩 4개월을 일하면 그것만 해도 이제 1년 학비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더블 시프트 하는 사람도 봤고요. 특히 이제 뭐 인도나 친구들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뭐 돈 없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노력에 따라서 이제 입학 후 18개월만 버티면 소득에 따라 이제 학생 중이라도 자녀 양육비, 배우자 취업 여부에 따라서 국가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160점 만점에 100점인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나 IELTS 아카데믹 5.5가 있으면 일단 세인클레어 칼리지에 조건부 없이, 그러니까 조건 없이, 그러니까 이제 풀로 이제 바로 본과로 갈 수 있는, 그 본과로 가야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 취업 비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캐나다 이제 학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제가 이쪽으로도 이제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캐나다 취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의 이제 경력과 이제 이런 그 활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별 유료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본인의 그 환경에 맞게 그 맞춤 설계와 이제 그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그 이제 유능한 이제 그 컨설턴트를 만나셔가지고 이제 그런 상담을 하시는 게 뭐 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제 정확한 상담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시간과 이제 돈을 이제 많이 허비하지 않고 바로 이제 그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